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실상 결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도지사에 맞서 안호영과 김관영 등 도전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자가 나올 예정이어서 최대 6파전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한 달 전 입당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출마 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규상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당원이 아닌 특정인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전략공천을 주기 위한 수순 아니냐며 특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군산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내년까지 연장을 요청했고 4월 초에 발표될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산 용안 매립장 일대의 파크 골프장이 착공됐습니다. 오는 7월 완공되는 용안 파크 골프장은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사실상 결선으로 여겨지는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도지사에 맞서 안호영과 김관영 등 도전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자가 나올 예정이어서 최대 6파전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복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3일 도의회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도지사를 내세우며 전북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조성과 대한민국 그린뉴딜 중심 육성, 농생명산업 메카 조성, 제3금융중심지 육성,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힘있고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필요합니다. 협상의 능력과 젊은 역동성, 중앙정부를 맞상대할 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전북의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23일 군산을 찾아 돌파형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군산 지역 공약으로 새만금에서 군산,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30분대 전철 개통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군산 버스터미널 현대화 등을 내놨습니다. 24일은 익산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군산은 저력이 있는 곳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제 발전을 책임져 온 것입니다. 이제는 군산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산단에 멈춰있던 공장들을 재가동하고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로 신산업을 육성해 군산의 경제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다음 주 초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자신의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복당한 유성엽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는 도내 14개 시군에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동네 14개 시군 모두에 대기업을 유치를 공약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자 경쟁이 펼쳐지면서 본선보다 더 치열해진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우선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선 패배에 따른 민주당의 혁신공천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한 달 전 입당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 출마 자격을 주기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이 거의 없는 특정인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전략 공천을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또 다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군산지역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31일 이후 입당자라도 대선 기여도나 위원장 승인이 있으면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문에는 전직 군산시청 공무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이후 한 달 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당규에는 출마 자격이 주어지는 피선거권자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규에 따르면 출마 자격이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다며 도당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뒤늦게 입당해 권리당원이 아닌데도 출마 자격을 주는 것은 결국 전략공천을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겁니다. 명분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 대선에 대한 기여도들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그렇게 전략공천들을 주신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신력 있고 투명하게 우리 지역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투명하게 이것들을 좀 관리를 해나간다면 더욱 당내에서 우리 민주당이 쇄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텐데. 전략공천을 줄 경우 경선 참여 없이 본선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이어 또 다른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당 활동이 거의 없는 특정인에게 피선거권을 주면서 일찌감치 선거 준비를 해온 출마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봉사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활동하고 했는데 그걸 평가받으려고 선거를 하는 것을 준비하는데요. 그동안 당에서 활동도 없는 분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략공천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납득하기 어렵고 선대적으로 박탈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위원회는 전략공천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중앙당의 지침대로 합당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는 피선거권 부여 조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위원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가운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선거구에 따라서 많게는 4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정 시장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제8대 익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다며 적어도 임시회는 마친 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점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동석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어떤 사안이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작은 일도 귀담아 듣는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성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세대별,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 업무를 기획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군산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요 대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침체돼 있던 군산 산업경제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군산시는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연장을 요청했고 4월 초에 발표될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 GM 폐쇄로 지역 산업 기반이 흔들렸던 군산. 이에 정부는 군산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군산시는 2018년 4월부터 올해까지 1회 연장을 포함해 4년 동안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산업위기 지역에 지정되면 기업 대출 특별 보증,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산업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구조인 전기차 산업 전환과 기존 조선 산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와 강소특급 활성화로 전기차 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군산조선소가 내년부터 가동하는 만큼 그 사이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산업위기 지역 유지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장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고 산업위기 지역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시는 한 차례 더 연장을 요청해 군산조선소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군산을 방문해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이 한 19분이 오셨고 집단 면접을 받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에 어떤 내용을 건의할 것인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4일쯤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간 군산 산업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산업위기 지역, 4월 발표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백제왕궁 박물관이 다음 달에 개관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새로 개관될 박물관은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기존 왕궁리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과 가상체험관을 증축해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히 백제왕궁의 조성 과정과 발굴된 문화재를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농촌 관광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 익산시는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서동 농촌 테마공원과 익산 공공승마장,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지에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서동 농촌 테마공원 동물체험관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익산 공공승마장에서는 승마 체험을 즐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올해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해 농촌 관광 붐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2곳으로 늘려 공공부문 인력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700명으로 늘리고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존 5달에서 8달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에게 기술 자격증 습득을 위한 교육비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국내 출생은 물론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도내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 100명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련 분야를 수강한 뒤 수강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축한 지 30년이 지난 삼북초등학교와 본관 건물 창호와 별관 화장실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신영대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9,200만 원을 확보해 산북초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부금은 산북초 본관동의 외부 창호 교체와 별관동 3개 화장실 보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산북초 본관동은 신축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외부 창호의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돼 왔습니다. 익산 용안 매립장 일대 파크골프장이 조성됩니다. 시는 파크골프장 기공식을 갖고 골프장을 시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노년층은 물론 중년층과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파크골프.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 코스보다 좁은 면적에서 골프공보다 큰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프보다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현재 13개의 파크골프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개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문을 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한 곳만이 운영되는 상황. 목천지구 파크골프장은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북부권 주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익산시는 북부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용안매립장 일대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했고 이를 위한 기공식을 23일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굉장히 저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종목 경기장들이 부족해서 북부권의 동호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권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그 기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북부권 파크골프장에는 22,600여 제곱미터에 19억 원을 들여 18홀 코스와 관리동, 쉼터 3곳 등이 조성됩니다.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부지 주변엔 현재 용안야구장과 족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시는 체육시설 연계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파크골프장을 장애인 겸용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홀 사이를 평지로 만들고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이용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홀과 홀 사이를 구별을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탄하게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쉼터 3개소를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또한 좀 쉴 수 있는 공간인 대화나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관리동을 별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동호인들, 일반 동호인들, 익산 시민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희 행정에서 익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파크골프장이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만 8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042만 7,247명으로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92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8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9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3,43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5,99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473명, 군산 2,560명, 익산 2,264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1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2%입니다. 익산의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 패싸움과 관련해 가담자 5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36살 A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과 관련된 구속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6일 새벽 2시쯤 익산 동산동에 있는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익산 지역 2개 조직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아동학대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익산에 살던 A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 딸이 칭얼댄다며 얼굴과 몸을 폭행하거나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입항 허위 신고로 항만시설 사용료 부당 면제 업체가 군산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군산세관은 최근 2년 동안 통과 선박을 분석한 결과 허위 신고한 위반 업체를 적발해 항만시설 사용료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업체는 통과 선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항만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만법에는 국제무역선이 선박용품 적재나 선원 교대, 수리 등의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가 100% 면제됩니다. 70대 선원이 예인선에서 바다에 빠졌지만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6분쯤 군산항 일부두에 입항하던 예인선 선원 A씨가 부두 안벽에 배를 매던 과정에서 호줄 작업을 하던 중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 한승만, 황진영 순경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A씨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시청 기간제 공무원 채용 특혜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제시청 소속 기간제 공무원 A씨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의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직했고 이후 별정직 수행비서로 다시 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준배 김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 특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 선수들에게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체육범을 지급한 장수근 체육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소경찰서는 업무상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장수근 체육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체육복 납품업체 대표는 배임 증제 미수 혐의로 여성기업 대표 3명은 여성기업 지원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짝퉁 체육복 400여 벌을 지급해 체육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도내 인권단체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도내 2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다룬 임신 32주 남아 방치 살해 사건의 본질은 불법 유산유도제 복용이 아니라 임신 중지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을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적절한 처방과 상담을 통해 합법적 의료 시스템 안에서 유산유도제를 복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지난해 도내 시군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모두 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도 2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올해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돼 도비 7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축제를 평가한 결과 시간여행 축제를 찾은 방문객 소비액 추정치가 11억 원으로 높게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반면 방문객 만족도는 7점 기준, 군산은 5.39를 받았으며 사전 홍보와 축제장 접근성, 주차 등에 대해 70% 이상이 불만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군산시가 4월 한 달 동안 시간여행 마을 일대에서 시민들을 위한 거리 공연을 개최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17일까지 매주 주말 초원사진관 야외 무대와 경암 철길 마을 내에서 거리의 풍각쟁이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청년 버스커들과 시간여행 축제 댄스 서포터즈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봄에 떠나는 군산 시간여행을 주제로 다채로운 노래와 춤으로 채워집니다. 익산시가 190개 숙박업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위생관리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업소명, 주소 등 일반 현황과 영업신고증, 요금표 게시 현황, 객실 먹는물 관리 등 준수사항 등 37개 항목입니다. 시는 평가 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오는 31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정통 클래식을 느낄 수 있는 정기 연주회를 선보입니다. 익산 창인상점과 상인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강원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66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영등 이동 지역협의체가 LF몰 헤지스를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0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내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